믿고 따라가면 귀가 즐겁고 입이 즐거운 이현주 여행 전문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5월입니다. 네. 여행 기자에게 5월은 어떤 달인가요?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떠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달인데 막상 떠날 수 없는 달이기도 해요. 가정의 달이라서.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요. 네. 뭔가 이제 제가 깊이 있게 찬찬히 보고 취재를 하려면 좀 사람이 없을 때 떠나는 편인데 5월에는 워낙에 날이 좋고 어딜 가도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살짝 전 사람이 적을 때는 좀 덜 다니는 편이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5월은 떠나고 싶지만 떠날 수 없는 달입니다. 그렇군요. 네. 전문가의 고충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어딜 가도 좋을 때인데 네. 오늘은 충남 서천. 네. 왜 이곳을 5월의 첫 여행지로 골라오셨는지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지역이기도 한데 5월에는 가족여행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곳에 가면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생태관, 그리고 이제 어른들과 함께 가면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공간까지 약간 다양한 가족들이 모두 즐길 수 있는 것들이 한 곳에 모여 있어요. 서천군 내에. 그래서 또 무엇보다 여행하기가 되게 순탄해요. 그렇게 길도 험하지 않고 그리고 그 바닷가 해안 따라서 봄이잖아요. 먹을거리가 아주 풍성해서 먹고 보고 즐기기가 너무 좋은 곳입니다. 충남 서천 하면은 네. 갯벌이 유명하지 않나요? 맞아요. 그 서천이 어디냐면 군산 바로 위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충남 서쪽 끄트머리에 있는 땅인데 금방을 사이에 두고서 전북과 딱 접경지에 있는 곳이죠. 이곳이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삼국 통일을 이루게 한 그 기볼포 해전의 중심터였고요. 또 이곳이 조선시대에는 최초의 성경 도래지였기도 했대요. 그리고 몇 년 전까지는 장항손 철도의 종점이기도 했고 또 하나 더 서천하면 많은 분들이 하나의 수를 떠올리시는데 백제의 유민들이 소복을 입고 울며 빚었다는 소곡주의 고장이기도 하고요. 소곡주. 네. 그리고 유네스코 인류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한산모시도 유명하고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갯벌이 2021년에는 이제 한국의 갯벌에 서천 갯벌까지 포함이 돼서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네. 네. 충남 서천이 이렇게 다양한 매력이 있는 곳인지 몰랐는데 말이죠. 네. 그러면 어디부터 가볼까요? 여기서? 일단 서천의 자연을 볼 수 있는 곳으로 가볼 건데요. 서천의 8경 중에 하나인 장항 송림 산림욕장하고 장항 스카이워크로 갈 거예요. 장항 산림욕장은 그냥 바닷가에 있는 산림욕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솔숲을 따라서 해안선을 따라서 이제 바다를 보면서 숲길을 딱 걸을 수가 있는데 그 길에 딱 들어서면 보통은 갯내음이 딱 맡아줘야 되잖아요. 네. 상큼한 솔잎과 그 은은한 바다내음이 딱 어우러져요. 네. 쭉 걷다 보면 이 숲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 느껴져요. 겨울에는 강풍을 막아주고요. 여름에는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고 봄, 가을에는 안개안개 피어오르는 봄 기운을 맞게 해줘요. 그러니까 해송림이네요. 맞아요. 네. 해송림인데 그래서 여기 또 평지로 길이 다 깔려 있어서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누구나 편안하게 걸을 수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있어도 좋아요. 지금 가도 굉장히 좋은데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계절은 사실 8, 9월이거든요. 한참 더울 때. 더울 때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해송숲이 더위를 막아주기도 하고요. 바다 앞이잖아요. 바다를 배경으로 푸른 솔숲을 배경으로 8월이면 그 솔숲 나무 아래 맹문동이 펴요. 맹문동. 맹문동이 보라색 꽃인데 네. 길쭉하게 강아지뿔처럼 자라는 여기에 600만 본이 식재가 되어 있대요. 그래서 우와. 바다를 배경으로 초록빛의 해송과 그 아래 보랏빛 꽃이 펼쳐져 있는 풍경은 정말 거의 환상적입니다. 네, 8, 9월에 맹문동. 네, 맹문동은 혼자 있는 것보다 소나무 아래 어우러져 있는 풍경이 예쁜데 그 뒷배경이 또 갯벌과 바다예요. 네. 환상적이겠죠. 뭐 영화의 한 장면. 맞습니다. 네. 그러면 산림욕장, 네. 이 해송림이 있는 산림욕장 산책길 쭉 따라 걸으면 네. 스카이워크 이어지나요? 네. 쭉 걷다 보면 스카이워크로 이어지는 길이 있는데 저는 이 스카이워크를 우리나라에 되게 약간 하늘 산책길이잖아요. 여러 길인데 이 길을 제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처럼 키가 작은 사람들은 나무로 올려다 봐야 되거나 네. 나뭇잎을 가까이 볼 수가 없는데 이 장항 스카이워크는 높이가 한 15m 되거든요. 그래서 쭉 올라가면 소나무를 제가 위에서 아래라 내려다볼 수 있기도 하고요. 어떤 곳에 가면 소나무 가지가 바로 제 옆에 와서 손을 살랑살랑 흔들어요. 그러니까 나무를 올려다만 보지 않고 바로 옆에서 발 아래로 볼 수 있는 곳도 또 재미있고요. 그 길을 따라 쭉 나가면
바다가 바로 보여요. 바다끝 전망대가 보이는데 이게 밀물설물 시간 맞추셔서 가셔가지고 갯벌이 유명하다 그랬잖아요. 네. 저는 여기서 보는 해지는 풍경도 좋은데 가장 좋은 건 물이 딱 빠지고 나면 갯벌에 저는 그걸 바다가 그린 풍경화라고 하거든요. 매일매일 달라지는 그 갯벌의 그림들이 정말 아름다워요. 해가 한창일 때도 해가 진 후에도 약간 음영을 달리하는 그 바다가 그린 풍경화를 보시고 수술 향기도 맡고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스카이워크 또 올라가는 그 계단이 이게 나선형으로 되어 있죠. 네, 나선형으로 한 90개 정도 되는데 크게 힘들진 않고요. 딱 올라서시면 쭉 평지로 이어져요. 그런데 이제 나무 데코가 깔린 부분도 있는데 한 300m 되나요? 한 250m 정도 돼요. 네. 딱 되는데 중간중간 이렇게 철망으로 된 곳이 있어서 고소공포증이 있으신 분들은 약간 스릴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크게 위험하진 않아요. 네. 아, 네. 네. 좀 시원하네요. 네. 말씀만 들어도. 네. 예. 그리고 서천에는 추억을 소환해내는 그리움의 공간도 있다. 네. 이건 어딜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 서천군 판교면에 가면 현암리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에 딱 들어서려고 하면 멀리서부터 이런 글씨가 보여요. 시간이 멈춘 마을이라고. 시간이 멈춘 마을. 네, 딱 들어서면 아 이곳 마을을 무슨 세트장으로 만들었나 할 정도로 1930년대에서 80년대 사이에 만들어진 옛 건물들이 정말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30년대 것도 있고요. 네. 과거 이 판교역을 중심으로 지금은 이제 사라졌지만 판교역을 중심으로 그 판교 오시장이 굉장히 번성했었대요. 그러니까 충청도에서는 논산 광천과 더불어서 많이 번성하다 보니까 소가 모이면 현금이 모이고 현금이 모이면 사람들이 모이고 번성하잖아요. 그렇죠. 오시장. 그래서 네. 그 시대에 막 극장도 있었고요. 그 시대에 극장이나 철도도 있고 다양한 건물들이 있었는데 뭐 술도가부터 그 정서부터 판교역은 그러니까 장항선이 지나가던 그렇죠. 거죠. 근데 지금 판교역은 지금 가면 그 이 마을에는 옛 판교역을 살짝 모형으로 만들어 놨어요. 되게 아기자기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은 이제 가면 사람은 별로 많이 보이지 않고 이제 그런 건물들만 남아 있는데 그래서 사진 찍는 분들이 출사하러 많이 오시기도 하고 어르신들은 약간 이곳에 오시면 그래 옛날에는 가게들이 다 이랬어 옛날 정미소는 이랬어 하면서 이야기거리가 되게 많아지는 곳이에요. 그렇겠네요. 네. 뭐 정미소 뭐 정미소 극장 지금은 이제 그 재단장 중인데 방앗간도 있고. 방앗간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무슨 옛날 닭집 같은 것도 있고 닭집. 철공소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건물들 자체가 정말 옛 건물들이에요. 누가 부럽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래서 그냥 막 찍으면 사람들이 어디 세트장 가서 찍고 온 줄 알아요. 거기 진짜 거기 주민들이 살고 있는. 살고 있어요, 실제로. 네. 네. 그럼 그 마을 걷기만 해도 저절로 시간 여행이 되겠어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사실 이곳을 맨 처음에 이 동네에 유명한 맛집이 몇 군데 있어서 저는 먹으러 잘 떠나니까 먹으러 처음에 갔어요. 10몇 년 전에. 근데 이 마을을 가는 드라이브 길도 너무 좋은 데다가 마을이 딱 들어섰는데 제가 어릴 때 봤던 그 동네 풍경이 쫙 펼쳐지니까 저도 모르게 계속 발걸음이 늘어지고 걷게 되더라고요. 아마 가족분들과 가시게 되면 절로 특히 이제 좀 나이가 있으신 부모님들과 가시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약간 아련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옛 이야기를 정답게 나누실 수 있을 공간들이 많아요. 자식들 또는 손주들한테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걸을 것 같아요. 야, 이게 뭐 라떼죠. 그러니까 라떼. 그렇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뭐 이제 일제 강점기나 그 시대를 겪으신 분들은 이 동네에 건축물이 좀 독특한 게 많거든요. 지금도 함석 지붕을 댄 지금은 모르잖아요. 요즘 분들은. 근데 함석 지붕을 댄 건물인데 또 한옥가옥인데 적산가옥이랑 이상하게 어우러져 있기도 하고 한때는 이제 일본인들이 이곳에 와서 살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독특한 건물들이 많아서 그걸 보는 것 자체도 재밌고 아 이런 건물들이 아직 사람들이 살면서 지켜주고 있다는 게 되게 놀랍기도 해요. 네. 네. 근데 그 마을 자체가 한 80년대부터 이제 좀 쇠락했던 거죠. 맞아요. 쇠락하면서 사람들이 떠나가면서 사람은 줄고 공간만 남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빈 공간들이 많은데 이제 서천군에서 여기를 이제 시간이 멈춘 마을이라는 걸로 이제 약간 계속 단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판교역 앞에 가면 그 역사가 있던 곳에는 이제 먹거리천을 만들어 놨고요. 곳곳에 이제 그림이나 글이나 옛 추억을 선사할 수 있는 이렇게 정보들을 마련해 놨는데 저는 그냥 이곳에 가시면 이 집에 되게 이곳에 유명한 맛집이 몇 군데 있는데 식사하실 겸 가가지고 산책해 보시기를 꼭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여기가 서천군 판교면 현암리
근데 네. 보통 걔는 그리고 이제 보통 판교 마을이라고 많이 하고 판교 마을이라고. 서천 시간이 멈춘 마을이라고 하면 많이 나옵니다. 시간이 정보들은. 멈춘 마을. 네네. 네. 그 중에서도 특히 더 눈길을 끄는 게 있을까요? 네,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데 옛 장미 사진관이라는 건물이 있어요. 사진관. 네. 네. 그런데 이게 1932년에 일본인에 의해서 지어진 적산가옥인데요. 네. 적산가옥인데 되게 독특해요. 적산가옥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량 한옥도 아닌 뭔가 굉장히 복잡하게 섞여 있는 건축물이에요. 목조겠네요, 그러면. 목조이기도 하고 벽돌도 좀 네. 있어요. 그래서 전통 기와도 아니고 현대식 건물도 아닌 되게 독특한 구조물인데 유일하게 2층 집이에요. 딱 올라서 가서 보면 여기가 이곳이 이제 일제 강점기에 판교 쪽이 분지여서 쌀 수급이 되게 어려움을 겪었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거주하던 일본인들이 이제 목소리를 키우며 막 떵떵거리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쌀이 부족해서 이곳에 오면 이 일본인들이 그 일왕을 찬양하는 만세삼창을 해야만 쌀을 꾸러온 사람들한테 쌀을 빌려줬다고 합니다. 아, 네. 네. 그리고 이제 광복 이후에 이들이 떠나고 나서는 여인숙이 됐다가 쌀 상회가 됐다가 사진관으로 됐다가 지금은 폐업한 뒤에는 그냥 옛 시간을 고스란히 그 품고 서 있는데 그래서 그 유리문에 보면 쌀도 써 있고 빵도 써 있고 그런데 앞에 표지판에는 사진관이라고 써 있고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계속 그 이름을 달리하면서 변화해온 그 시간을 그대로 품고 있는 건물이에요. 네, 70년대 말까지 우시장으로 아주 번창했던 마을이 이제 네. 쇠락하면서 오히려 이런 정겨운 유적이 됐네요. 네, 그래서 마을 아름다운. 돌다 보면 재미있는 게 전화번호 2자리가 보이는 간판들이 많이 있어요. 아, 옛날에 두 자리였죠? 네,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 어른들이 굉장히 재밌어하세요. 그렇죠. 네. 요새는 집에 전화기도 잘 없잖아요, 다. 네. 모바일 폰을 쓰니까.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되게 사람들이 낯설어도 하고 요새 네 자리 막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 이야기 할 거리가 되게 많아요. 자, 그리고 서천에 네. 일출과 일몰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곳이 있다고요? 네, 서천에 가면 보통 저는 여기에 맛있는 걸 먹으러 가요. 지금 제철인 걸 먹으러 많이 가는데 그 마량포구 바로 옆에 동백정이라는 포구가 있어요. 동백정이라는 정자가 있는 언덕배기가 있어요. 여기가 원래 동백으로 되게 유명해서 동백꽃. 네. 그런데 지금 동백은 많이 졌는데 그 푸르스름 둥글둥글한 동백나무가 있고 그 위에 정자 끝에 가면 서해에서 그 서해 바다 끝에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일출과 일몰을 볼 수 있는데 특히 일몰의 풍경이 서해의 일몰은 정말 아름답잖아요. 네. 어떤 날은 선혈낭장한 핏빛이고 어느 날은 은은한 오렌지빛이고 그때그때 달라지는 매일 가도 달라지는 은은한 일몰을 보실 수 있으니까 만약에 저녁 시간대 이곳을 가신다면 오르기 어렵지 않거든요. 이곳에 오르셔서 아름다운 일몰도 보시고 내려오시면 또 많은 해산 먹거리들이 있어요. 네. 그곳에서 먹거리도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몰이 매일매일 다르다. 이런 네. 말씀 처음 듣네요. 네. 아, 정말 아름답겠네요. 그럼 여기가 시간이 멈춘 마을에서 멀지 않은가요?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어디에서 그 동선으로 보면 다 20-30분 내면 다 다닐 수가 있어요. 아,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시간이 멈춘 마을에는 숙박 시설이 있고요. 시간에 멈춘 마을이 아니고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숙박시설은 그 서천에는 해송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이 서천에 가면 우리나라 유일의 해송으로 이루어진 휴양림이 하나 있어요. 네. 히리산 해송숲 자연휴양림인데 휴양림의 나무 95%가 해송이거든요. 그래서 딱 들어가자마자 굉장히 상쾌해요. 저는 매년 봄에 서천에 가면 이곳에서 잡니다. 히리산 자연휴양림. 히리산 해송 국립자연휴양림이에요. 아. 그래서 국립공원? 네. 네. 국립휴양에서 저기 하시면 예약을 하시면 되는데 그거 아니어도 캠핑장도 있고 야영 데크도 있고 연립동도 있고 숲속의 집도 있고 해서 자연 속의 하룻밤을 좀 즐기고 싶은 분들께 꼭 추천드리는 곳입니다. 네. 뭐 피톤치드 이런 거 많이 나오겠네요. 좋죠. 네, 그리고 좋죠. 여기가 해송숲이 많아서 그 잎이 떨어진 데를 맨발로 걷다 보면 약간 그 땅에서 올라오는 땅이 숨쉬는 봄 기운을 또 맛보실 수 있어요. 경험하실 수 있어요. 아침 물안개 이런 것도. 그 앞에 저수지가 있거든요. 네. 휴양림 입구 쪽에. 그래서 좀 아침 일찍 일어나시면 그곳에 가셔가지고 그 저수지 따라 걸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네. 그 아스마슴 피어나는 물안개 위로 푸른 해송숲의 그 피톤치드 향기 맡으면 그냥 네. 몸과 마음이 절로 약간 정화되는 느낌이 듭니다.
이 자연휴양림은 언제가 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립니까? 사실 저는 지난주에 다녀왔는데 좀 늦었어요. 이곳이 벚꽃 캠핑하기 좋은 곳으로 되게 유명해요. 아 여기 또 벚꽃이 많아요? 그 야영 데크 위로 벚꽃나무가 쫙 되어래 있어요. 사방댐까지. 그래서 벚꽃 날리면서 벚꽃 캠핑하기 좋은 곳인데 제가 이번에는 약간 시간이 늦춰서 못 맞췄어요. 가장 좋을 때가 4월 초에서 중순까지가 네. 그때는 정말 예약하기 힘들고요. 제가 지난주에 갔을 때는 벚꽃이 졌더니 예약하기 편하더라고요. 아 근데 벚꽃은 말이죠. 네. 미리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한 일주일 상관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운이 좋아야 되는데 벚꽃이 없더라도 네. 제가 말씀드린 그 해송숲과 저수지와 그 산책로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고요.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연 속에서 잠들 수 있는 풍경이 되게 좋아요. 네. 근데 저희는 이번에 가서 조금 고생했던 게 5월까지는 송신가루가 엄청 날리더라고요. 아 송진. 네, 그래서 지금 다녀와서 텐트와 타프를 털어내느라 엄청 고생했거든요. 네. 그래서 가시면 그 야영하실 분들은 약간 그 대비해서 가시고 아니면 거기에 그냥 숙박동이나 연립동이 있으니까 그곳 이용하시면 송진가루에 대한 피해는 없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차창에도 많이 묻겠네요. 끈적끈적하게. 약간. 세차하셔야 됩니다. 저희도 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이번에는 너무나 식욕 당기는 얘기 준비돼 있어서 식사하신 분들께는 좀 미안한데요. 이현주 기자의 음식 소개 순서입니다. 네, 봄에 서천에 가면 무엇부터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서천에 가시면 묻지도 따지도 않고 이걸 드실 거예요. 바로 주꾸미인데요. 네, 그 아까 퀴즈도 내셨잖아요.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정말 주꾸미인지 쭈꾸미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원래 국립국어원 표기상은 주꾸미인데 네, 서천에 가도 다 쭈꾸미라고 써 있어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왠지 주꾸미보단 쭈꾸미라고 불러야 더 맛있을 것 같다고 하는데 네. 정확한 표현은 주꾸미가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이 이제 주꾸미 철이라고 하는데요. 봄 주꾸미라고 하는데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기도 하대요. 미식가들에 의하면 지금은 산란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머리에 알이 찰 뿐이지 몸은 더 맛있지 않다. 네. 오히려 가을 주꾸미가 더 야들야들 맛있다고 하는데 제가 먹고 왔는데 여전히 맛있죠. 어느 계절에 맛있고 그리고 지금 딱 가야 정말 머리에 알밥이 꽉 찬 것처럼 고실고실한 그 쭈꾸미 밥을 드실 수 있으니까 가시면 꼭 드시고 오시기를 바라는데 특히 다른 지역보다 서천이 유독 유명한 이유는 서천 앞에 갯벌이 있잖아요. 쭈꾸미가 이제 산란을 앞두고 나서 이제 영양분을 채우려고 이렇게 그 심해에서 올라오는 바다 중에 먹을거리가 많은 데를 찾아오는데 이 마량포구 아까 동백성 있다는 마량포구 갯벌에 미네랄이 풍부해서 이곳에서 잡히는 주꾸미가 유독 더 맛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알 날려고 힘겹게 왔는데 우리가 다 잡아 드시니 좀 미안하긴 합니다. 저 갑자기 죄책감이 들죠. 죄책감이 들어 죄송합니다. 큰 놈은 또 어른 손바닥만 하잖아요. 크기도 하고요. 네. 힘도 굉장히 좋아요. 네. 그래서 옛날에 저는 실제로 그 쭈꾸미 잡는 배에 타봤거든요. 그러면 쭈꾸미는 어떻게 잡냐면 소라방이라는 걸로 잡아요. 쭈꾸미가 어딘가에 들어가서 숨는 걸 되게 좋아한대요. 네. 그래서 그 소라껍질들을 이렇게 밧줄에 달아가지고 쭉 넣어놨다가 걷어내면 쭈꾸미들이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조개 껍데기로 입구를 막고 있어요. 그걸 떼내는 게 꽤 힘들어요. 빨판 힘이 엄청 좋아서. 그러면 그 마량포구에 좋은 쭈꾸미 식당들이 많겠네요. 그러니까 서천에 가면 여러 군데가 많은데 묻지도 따지도 않고 모든 사람들이 추천하는 식당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갈 때마다 단 한 번도 실망하지 않고 이번에도 가서 배 터지게 먹고 포장까지 해온 집입니다. 매년 정말 이 집에는 이걸 먹기 위해서 가요. 서땡회관이라는 곳인데 이 집은 대표 메뉴가 쭈꾸미 철판 볶음이에요. 철판 볶음. 네, 일단 가게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일단 코를 막 벌렁거리게 돼요. 여기저기에서 철판을 굽고 있는데 그 냄새가 기가 막혀요. 일단 바로 앞에서 잡아오는 주꾸미를 먹기 때문에 주꾸미의 생생함이 그대로 전해지는 집이에요. 샤브샤브도 있어요. 근데 여러 명이 가시면 샤브샤브를 드시고 볶음을 드시면 되는데 둘 다를 못 먹고 하나를 딱 골라야 된다 그러면 저는 주꾸미 철판 볶음을 추천드립니다. 주문하자마자 이제 안에 주방이 바빠요. 생 주꾸미를 미나리랑 고추장과 들깨 양념 이렇게 바로 버무려 내세요. 그 전에 밑반찬이 나오는데 저는 이 집이 서비스로 주는 미역국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미역국을 딱 먹으면서 주꾸미 철판을 딱 맞이하면 아직 주꾸미가 좀 살아 있어요. 그래서 불을 켜면 얘들이 막 꿈틀거리는데 거의 주꾸미 반 미나리 반 해가지고
봄 바다의 것과 봄 들의 것이 어우러져가지고 매콤하게 익어가는데 자극적이지 않아요. 적당히 익었을 때 이제 이모님이 와가지고 이제 드셔도 된다고. 주꾸미는 많이 익히면 질겨지거든요. 그런데 싱싱하니까 조금 질겨도 맛있어요. 중간쯤 익었다. 그 살아있는 거는 네. 조금 익어도 진짜 부드럽잖아요. 야들야들해요. 근데 죽은 거는 좀 딱딱해지고. 맞아요. 바로 살아있는 아이를 그 네. 미나리와 이렇게 아이란다 잔인하게 살아있는 주꾸미를 이렇게 바로 묻혀주시기 때문에 보고서 그냥 눈으로 싱싱함이 눈에 딱 보여요. 익기 시작하면 고소하고 달큼하고 매콤한 향이 코를 찌르는데 젓가락을 들고 막 대기를 하죠. 그래서 이모님이 이제 먹어도 된다고 할 때 딱 한 집을 접으면 그러니까 미나리랑 그 쭈꾸미랑 딱 한꺼번에 휘쩍 잡아서 한 입에 딱 넣으면 그냥 신선, 쫄깃, 탱글탱글 미나리의 상콤한 주꾸미의 야들함 그냥 이 봄에 대한민국의 봄이 입안으로 가득 들어와요. 그 서울에 있는 쭈꾸미 집들은 되게 죽은 거죠? 그런 경우들이 많죠. 이제 그 상한 건 상하는 아니고. 것도 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용두동에 가면 주꾸미 골목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다 냉동이어서 그래서 양념을 많이 하는 건데 네. 생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산지에 가면 그 대치매로 많이 먹잖아요. 예. 이유가 신선하니까. 그거 자체로 달큰하고 짭짤하고 하기 때문에. 예. 네. 봄날의 서해안에서 입맛 돋구는 게 쭈꾸미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내려갈 때 코스를 다 정해서 가요. 목적지를 갈 때 내려가는 길에 요것도 먹고 가고 저것도 먹고 가는 건데 이제 이번에도 서천을 가기 전에 보령 서해안을 따라서 가다가 보령에 잠시 들렀어요. 보령에 들을 이유는 딱 하나예요. 키조개를 먹기 위해서요. 키조개. 지금 키조개도 철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령 오천항이 우리나라 키조개의 한 60에서 70%가 그 생산되는 곳이에요. 어우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는 가면 항구에 횟집도 많고 특히 키조개 코스 요리를 판매하는 곳들이 있어요. 가면 그냥 일반 식당도 있는데 몇 호 이름이 붙어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숫자가 붙어 있는 곳들은 보통 대부분 직접 키조개를 채취해서 판매하는 곳들이 많아요. 제가 좋아하는 곳은 있는데 여기는 가면 일단 기본적으로 코스 요리집 가면 기본 메뉴가 이렇게 돼요. 키조개 회, 그다음에 키조개 무침, 그다음에 키조개 샤브샤브, 키조개 두루치기. 두루치기까지 네, 있네요. 이렇게 딱 나오는데 저는 밑반찬으로 나왔던 것 중에 키조개 장조림을 만드신 거예요. 말린 키조개로. 정말 이런 밥 반찬이 없어요. 적당히 쫀득하고 키조개를 말려서 그걸로 약간 장조림처럼 만드신 거예요. 오. 간장으로 조리듯이 네. 멸치조림처럼 약간 만드셨는데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딱 키조개 회가 딱 나오면 딱 먹기 좋게 도톰하니 딱 나오는데 입에서 정말 미끄덩하게 넘어가요. 신선한 키조개가. 이어서 무침회가 딱 나오면 상콤하게 입을 헹궈준 다음에 다시 이제 샤브샤브 회가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키조개의 식감은 정말 이 뜨거운 육수에 살짝 3초 안 넘기고 살짝 데쳐서 먹는 게 입안에 그 야들야들함이 이 아이의 보드라움이 그대로 느껴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3초를 안 남긴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개인의 취향에 따라 누구는 좀 더 어떤 분은 익혀도 되는데 저는 오래 익히지 않아요. 살짝 오그라들면 먹을 때가 좋더라고요. 이 코스가 끝나고 나면 옆에서 이제 두루치기를 해주세요. 그런데 두루치기가 끝이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키조개를 샤브샤브를 해서 먹었잖아요. 그 국물에는 반드시 면을 추가해서 끓이시고요. 두루치기는 반쯤 먹다가 여기다 반드시 밥을 볶아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 K 디저트는 탄수화물이잖아요. 볶음밥 한 입 먹고 키조개 향이 배어있는 칼국수 한 젓가락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칼국수도 먹고 볶음밥도 먹고. 저는 볶음밥이 좀 남아가지고 포장해왔거든요. 그 포장해온 걸 휴양림에서 제가 또 이제 데크해서 이렇게 볶아서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지금 그 코스 요리 말씀해 주셨는데 네. 단품으로는 안 파나요? 단품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품도 있는데 단품으로는 제일 유명한 게 키조개 버터구이거든요. 네. 그거는 그냥 키조개는 시장에 사셔서 해도 되니까 가능하면 저는 이제 코스 요리를 한번 드시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 수 있으면 또 포장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다른 곳에서는 먹을 수 없으니까 드시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이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1인 기준으로 얼마 정도 잡으면 됩니까? 딱 가면 저희 이번에 3인상이 8만 원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2만 5천 원에서 3만 원 사면 그러니까 4인상은 딱 10만 원이고요. 그러니까 옛날보다 오른 가격이긴 하지만 정말 키조개로 배가 터질 수 있는 곳이어서 조개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시면 이제 100% 만족하십니다. 네. 여기가 키조개가 전국의 60-70%가 생산된다. 네. 대단하네. 그러면 뭐 키조개 축제도 할 만한데요. 맞습니다.
그 5월 18일, 19일 또 18일에서 19일까지 오천항에서 키조개 축제가 열리니까요. 또 이맘때 가시면 보다 저렴하게 다양한 키조개 체험도 하시고 맛있게 드실 수도 있고 저렴하게 사실 수도 있어요. 다 다음 주네요. 네. 기족의 축제 기간 그때 네. 서천 다녀오면 좋겠네요. 네. 자, 그럼 서천은 이제 바다를 끼고 있어서 해산물이 워낙 강세잖아요. 네. 그러면 해산물 시장도 좋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맛있는 양념되고 제가 못해 먹는 요리들은 이제 맛집에서 드시고요. 저는 서천 가면 매번 이제 서천 수산물 특화시장이라는 곳에 가요. 그런데 안타깝게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석 달 전쯤에 큰 화재가 났었어요. 아, 시장에요? 네. 그런데 제가 갔던 지난주에 임시시장을 이제 개장을 했더라고요. 막 행사도 하고 하는데 딱 임시로 지금 만들어져 있긴 한데 여전히 싱싱한 수산물들은 가득합니다. 네. 들어섰더니 주꾸미, 키조개, 갑오징어, 우럭, 막 꽃게, 가짜 볼른 싱싱한 해산물이 많고 또 이곳이 유명한 게 박대가 유명해요. 박대가 뭐죠? 약간 가자미과에 좀 길쭉하고 납작한 생선인데 그걸 꾸덕하게 해서 말려 먹으면 되게 맛있거든요. 근데 그런 박대가 되게 유명해서 이런 것들을 되게 저렴하게 사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 만들어진 시장은 가면 과거의 시장은 1층에서 수산물을 사면 2층에 가서 차림비를 내고 드실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시장이 가운데 이렇게 모여 있고 그 테두리를 따라서 미음자로 이제 뭐 건어물부터 생물부터 젓갈부터 파는 곳이 있으니까 그냥 배고프시면 이곳에 가시면 시장에서 파는 싱싱한 해산물로 갓 만든 다양한 음식을 드실 수도 있고 또 네. 저렴하게 그 구매하셔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휘양림에서 그냥 키조개 다 다듬어 주시거든요. 네. 버터 한 숟가락만 넣고 키조개를 앞으로 한번 뒤로 한번 칙 해서 드시면 너무 맛있어요. 뭐 오래 구울 필요가 없죠. 그렇죠. 살짝. 네. 그리고 또 이 아까 말씀드린 박대 같은 것도 만약에 숯불 피우시 그 불가에 이렇게 그냥 구워 석쇠에다가 먹으면 되는 구워서 건가요? 먹으면 구워서 참기름 소금 살짝 탁 해서 먹으면 진짜 이 밥 반찬 술안주로 소금구이 할 필요 없이 그냥 그냥 날로. 그거 자체로 간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바다는 잘 말려놔가지고 싹 구워서 이렇게 쪽쪽 찢어도 드셔도 되고 찜해서 드셔도 좋아요. 살이 똥똥해서. 네. 그 수산물 특화 시장 지금 불이 나서 그러면 지금 약간 임시로 임시로 지금 있네요. 만들어져 있고 네. 다시는 복구할 예정이고요. 네. 가시면 그래도 이제 살거리 먹거리는 시장 내에서 충분하니까 가시면 좋고 또 주변에 되게 맛집들도 많아서 가서 이제 한번 서천이 지금 이렇게 하여튼 시장이 좀 이렇게 화제가 되면서 약간 안 좋은 일이 많았으니까 가서 시장 상인들께 도움을 주시면 좋겠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장흥 스카이웨이의 입장료가 2,000원이거든요. 아. 근데 입장료를 내면 서천사랑 상품권 2,000원을 주세요. 그걸 드시고 이 시장에 가시면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식당에서든 마트에서든 여기 이제 해산물 가게에서든. 그러니까 그거 보시고 이제 서천의 바다 보시고 서천에서 나는 바닷거리들을 가셔서 이걸로 사시면 됩니다. 네. 자, 서천 네. 해산물 좋지만 말이죠. 네. 다른 음식도 좀 추천해 주시죠. 아, 그렇죠. 아까 제가 시간이 멈춘 마을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 마을을 처음 간 것도 사실은 또 먹거리 때문에 갔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냉면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계절 따르지 않고 냉면도 그닥 가리지 않고 다 좋아해요. 평양냉면, 함흥냉면, 뭐 칡냉면 다양하잖아요. 이곳에 가면 서천식 냉면을 파는 집이 있어요. 서천식 냉면이요. 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시작된 냉면인데 좀 남달라요. 약간 시간이 멈춘 그 마을에 가면 딱 길 하나를 두고 마주보고 있는 서로 원조라고 이렇게 붙여놓은 식당이 있어요. 삼땡 냉면집이랑 뭐 투땡 냉면집인데 그거는 그러니까 취향에 따라 조금씩 맛이 다르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특징이 그 면발은 고구마 전분이랑 도토리 가루를 섞어서 면이 굉장히 쫄깃해요. 저는 그걸 좋아하거든요. 그 수땡집을 좋아하는데 이 집은 딱 가면 그 보통의 우리가 냉면집 가면 면 위에 꾸미로 네. 고기를 이렇게 썰어서 올리잖아요. 예. 이 집은 꼬들꼬들한 면 위에 육수 붓고 거기에다가 다진 고기 고명을 올려줘요. 아. 먼저 네. 육수를 탁 맛보면 굉장히 새콤해요. 딱 이거는 몹시 더운 한여름날 딱 한 모금 마시면 정신이 벌쩍 들 것 같은 약간 새콤함이 있어요. 새콤함. 평양냉면과는 굉장히 다른 자극적인데 저는 이것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여기에다가 쫄깃한 면을 먹는데 면의 느낌이 툭툭 좋아요. 그런데 더 약간 인상적이었던 게 그 면을 씹는 사이사이에 고기 고명이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그 쫄깃한 면과 함께 씹히는 그 고기 고명이 약간 스타카토 터지듯이 뭔가 되게 자극을 줘요.
근데 그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약간 막국수에 아니 가까운.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비빔냉면도 있는데 비빔냉면은 매콤한 약간 그런 그 형태고요. 이 물냉면은 그냥 독보적이에요. 이식 냉면이에요. 두 집 어딜 가시든 괜찮은데 처음에는 이거 뭔가 싶은데 먹고 나면 생각나서 약간 중독성이 생기는 네. 집입니다. 저는 좀 정통 이북식을 좀 좋아해서. 네. 저도 좋아합니다. 네. 네. 그래서 조금 다른 식은 조금 근데 저는 이제 기피해요. 어느 지역에 가든 그 지역에 있는 냉면을 좀 가봐야 돼요. 네. 그리고 저는 냉면을 하루 세끼 먹어도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기회 되시면 한번 가보세요. 옛날 분들이 이 냉면을 많이 드셨다고 하니까. 육수가 새콤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름날 차게해서 드시면 정말 정신이 번쩍 들 것 같은 맛이어서 점점 더워지고 있잖아요. 네. 가족 나들이 가셨으면 이곳에서 한번 드셔보시면 좋고 아주 고급스러운 냉면은 아닌데 옛날 분들은 드시면 옛날에 먹던 냉면 맛이야 이 지역에서 그리고 전라도 쪽에서 먹던 맛이야라고들 많이 하세요. 근데 도토리 가루하고 고구마 전분이라고 그래서 제가 막국수 저기 강원도 그건 생각이. 메밀 그거 네, 막국수는 네. 메밀로 근데 만드니까. 도토리. 네. 도토리는 또 강원도 아닙니까? 묵 이런 거 만드는. 이 지역이 도토리로 되게 유명해요. 여기다 도토리 도토리가. 묵이 유명하고요. 막국수는 이제 메밀로 만드니까 네. 강원도 쪽에서 막 많이 자라는 척박한 강원도에서 자라는 메밀로 만드는 막국수가 유명하죠. 네. 오늘 이현주 여행 전문 기자와 함께 충남 서천을 두루두루 돌아봤습니다. 네. 네, 오늘 재밌고 맛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